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놀이터 세 번째 시간, 저는 놀이터지기 류한경입니다. 오늘의 놀이터 친구는 신영복 선생님과 어린 소년들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자인 신영복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보면 젊은 시절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경제학자였는데 1968년 통일혁명단 사건으로 무고하게 구속되어 20여 년을 투옥 생활을 했고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글을 모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죠. 그리고 글뿐만 아니라 서예와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신영복체라고 불리는데 처음처럼이라는 술 이름의 글씨로 쓰이기도 했죠. 본인의 글씨도 서민적인 삶을 표현하는 글씨고 또 소주도 서민적인 술이라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사용을 허락하셨고 또 글씨 사례비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성공회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모두 기부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오늘 읽을 청구의 추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고 표지가 참 화사합니다. 진달래가 만발한 봄날인데 진달래가 사람보다 더 크게 하늘에 떠 있고 남자 어른 1명과 6명의 소년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수채화 그림입니다. 바로 주인공인 신영복 선생님과 어린 소년들인데요. 그리고 신영복 글, 조병은 영역, 김세현 그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영역본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우리말, 왼쪽은 영어로 번역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소리내어 낭독해 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작은 사파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때로는 전면을 할애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책이 참 예뻐서 소장하고 싶고 또 선물하기도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1966년 신영복 선생님이 서울흥으로 문학회 회원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우연히 만난 소년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그 소년들은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점심으로 해먹을 쌀과 냄비에 달랑 반찬은 단무지만 들고 소풍으로 산동네 가난한 소년들이었어요. 신영복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첫 대화로 무슨 말이 적당할지 궁리를 합니다. 아, 참 세심한 분이구나 느낀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린이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중요한 것은 첫 대화를 무사히 마치는 일이다.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서로의 거리를 때에 따라서는 몇 년씩이나 당겨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꼬마들에게 던지는 첫 마디는 반드시 대답을 구하는 그리고 대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얘 너 이름이 뭐냐? 라는 첫 마디를 던진다면 그들로서는 우선 대답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불쾌감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뱅글뱅글 돌아가기만 할 뿐 결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장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놀림의 느낌이 전혀 없는 질문을 궁리하여 말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저쪽 산기슭의 양지에는 벌써 진달래가 피어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난 듯이 꼬마들 쪽으로 돌아서며 이 길이 서울은 가는 길이 틀림없지? 하고 그 첫 마디를 던졌다. 이 무릎은 그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는 질문이다.
예 또는 아니오로서 충분한 것이며 또 그들로 하여금 자선의 기회와 긍지도 아울러 제공해주는 질문이었다. 그들의 대답은 훨씬 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맞아요가 아니라 네, 일로 곧장 가면 서울흥이에요 였다. 뿐이랴? 우리도 서울은 가는 길이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다. 네, 이렇게 신영복 선생님의 치밀한 작전이 성공을 한 거죠. 읽으면서 빙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년들과 말문을 트게 된 신영복 선생님은 싸운 먹거리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소년들은 자신들 모임의 이름도 지어달라고 부탁도 하죠. 선생님이 씨름도 가르쳐주고 또 함께 사진도 찍고 서로 주소도 주고받습니다. 또 소년들은 헤어지면서 신영복 선생님에게 한 묶음의 진달래꽃도 선물합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후에 신영복 선생님은 당시 재직 중이었던 숙명여대 교수실로 세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소년들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선생님을 사귀게 되어서 기쁘고 또 자기들 단체 이름을 지었으며 알려주고 그때 찍은 사진이 나왔냐는 그런 내용이었죠. 신영복 선생님은 소년들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을 미안해하면서 토요일 오후 5시 장충체육관 앞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생님과 소년들의 모임은 소년들이 다녔던 학교 이름을 따서 청구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매달 마지막 토요일 6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1968년 7월 신영복 선생님이 갑자기 구속되기 전까지 2년 정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만나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소풍도 가고 매달 10원씩 번 돈을 모아서 저금도 하고 또 책도 같이 읽었다고 합니다. 소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선생님이 추천하고 기증해준 책을 같이 읽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선생님과 만나서 그동안 읽었던 책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중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 되어서 걱정하는 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일할 때 육군병원에서 담낭 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달은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고 소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혹시나 힘들게 병문안 오거나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선생님이 퇴원할 때까지 소년들이 오지 않아서 선생님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년들은 2번이나 찾아왔다가 입구에서 면회를 거절당해 돌아갔고 삶은 계란까지 싸가지고 왔던 거예요. 벼르고 별렀던 소풍 때에도 밥과 단무지만 싸가지고 갔던 형편을 생각하면 그 소년들로서는 정말 큰 정성이었죠. 이 부분 읽으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따뜻하게 이어온 만남은 신영복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중단됩니다. 심지어는 중앙정보부에서 신문을 받던 중에 이 청구회의 정체와 회원 명단을 대라는 추궁도 당합니다. 청구회가 반체제 모임으로 의심을 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었던 청구회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처럼 주먹쥐고 힘차게 자란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사에 나오는 주먹쥐고라는 것은 국가 변란을 노리는 폭력과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끈질긴 신문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신문을 받았던 고통스러운 장면을 쓰면서 신영복 선생님은 이렇게 글을 끝맺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 나는 서울흥으로 봄철에 외로운 산책을 하고 싶다. 맑은 진달래 한 송이 가슴에 붙이고 천천히 걸어갔다가 천천히 걸어오고 싶다.
청구의 추억은 신영복 선생님이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로 지내면서 변변한 종이도 없어서 누런 휴지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삶의 소중한 순간을 떠올리며 쓴 글이었던 거죠. 신영복 선생님은 이 글을 썼던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루 2장씩 지급되는 재생종이로 된 휴지에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빌린 볼펜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록이라기보다는 회상이었다. 글을 적고 있는 동안만은 옥방의 침통한 어둠으로부터 진달래꽃처럼 화사한 서울음으로 걸어 나오게 되는 구원의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휴지에 쓴 글이 소지품 검사에서 압수될까봐 교도소에서 그나마 좀 호의적이었던 한 헌병에게 휴지 묶음을 둘둘 말아서 맡겼는데요. 20년 수감 생활을 하고 집에 와서 그 없어진 줄 알았던 휴지 묶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헌병이 선생님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걸 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초판본에는 이 글이 수록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는 개정판에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고 지내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지 이런 걸 따지게 되고요. 아, 내가 너무 때묻어서 살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가난한 소년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이어갔던 신영복 선생님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이야기가 때묻은 마음을 좀 맑게 씻어주고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책, 청구의 추억이었습니다. 사형수로서 썼던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이 잔잔한 여운으로 남는데요. 다시 읽으면서 책모아 놀이터 3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 나는 서울흥으로 봄철에 외로운 산책을 하고 싶다. 맑은 진달래 한 송이 가슴에 붙이고 천천히 걸어갔다가 천천히 걸어오고 싶다.